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드디어 함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함수 이제 개념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건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함수는요, 사실 근데 중학교 때 무엇인지, 그리고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배우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복습의 의미로 배워보면서 새로운 것까지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도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풀이가 되어 있을 건데, 자, 함수라는 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어떻게?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질 때, 대응을 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도 딱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이 방법을 좀 창피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학생들이 가장 잘 알아듣고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요. 선생님이 학생 때도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선생님이 오늘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창피한, 좀 민망한 설명이긴 한데, 자, 어쨌든 우리는 함수라는 걸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자,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이 여자예요. 그래서 자, 남자 1, 2, 3, 4 이렇게 왔고, 여자 A, B, C, D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개팅이 시작이 될 건데, 자,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나 너 이런 식으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찍을 건데, 자, 1번 남자가 A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A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 1번 남자가 욕심을 부려서 나는 A도 마음에 들고 B도 마음에 드니까 나는 요렇게 할래 하면은, 여러분 이거 예의에 어긋나죠. 이거 문어발이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죠. 자, 요렇게 아무리 두 명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한 명당 여자 한 명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갔습니다.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3번은 B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갖다 칩시다. 근데 이 4번이라는 놈이 여기에는 내 스타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찍을 거야. 물론 아쉽게도 자기 이상형이 없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던 한들 난 안 해! 이래버리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것도 예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씩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여자가 이렇게 4명이 왔지만, 우리 다 젖었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 다시 요렇게 빨리 요렇게 해서 여자가 4명이 왔지만 이 A라는 여자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1번도 A가 마음에 들고, 2번도 A가 마음에 들고, 3번도 A가 마음에 들고, 뭐 4번은 B가 마음에 들고, 이런 식으로 몰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겹칠 수는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몰표를 받을 수가 있고, 아쉽게도 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몰표를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살표는 남자들을 하나씩은 싸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요?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건데, 그쵸? 한 명당 하나씩 화살표를 쏴줘야 되고, 물론 고루고루 분배가 되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선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f라는 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fx는 이라고 이제 함수를 쓰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건 그러니까 함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팅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이 이걸 남자, 여자로 비유했지만 정확한 이름이 있겠죠. 바로 정의역, 공역, 치역이에요. 자, 정의역이라는 건 요 x의 값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역은요, 여러분, 이 여자들, 여기 Y에 있는 애들이 바로 공역이 돼요. 그래서 A, B, C, D가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치역은요, 같은 말로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Y가 싹 다 공역이었다면,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 있죠? 이 선택받은 애들만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의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함수값이잖아요. 그래서 f1을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f2도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 f3도 a, 그 다음에 f4는 b, 이런 식으로 지금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함수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값 애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애들이 바로 뭐가 되겠더라? 치역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은요, 여러분 항상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역은 요 Y 전부 다, 후보 전부 다 되는 거고, 치역은 거기서 나오는 선택받은 애들, 함수값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 개념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 이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 그러니까 함수인 걸 찾으래요.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인 것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함수가 되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2번하고 4번이 화살표를 쏘지 않았어요. 무조건 그래도 예의상 화살표 하나는 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지금 문어발이 하나 있네. 그지? 왜냐면 1번이 바람둥이인가 봐. 1번도 가고 지금 2번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된다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2명이어도 하나만 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함수가 맞네요. 얘는 맞네요. 왜냐면 지금 각각 하나씩 x가 화살표를 쏴줬죠.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되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이 선택받지 못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쵸? 얘도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3번이 지금 화살표를 안 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만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한번 써보면 정의역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얘를 써줄 때는 집합 기호를 써서 원소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의 값 뭐하고 뭐 2분의 1이랑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y의 값이죠. 그래서 뭐뭐뭡니까, 여러분? 1, 2,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치역은 거기서 공역에서 선택받은 애들이니까 뭐뭐, 그렇죠, 1,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서로 같은 함수를 배워볼 건데요. 서로 같은 함수는 여러분 식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fx랑 gx일 때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식이 똑같으면 뭐 당연히 같겠죠. 근데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f1을 넣었는데 g1의 값과 똑같은 거. f2를 넣었는데 g2의 값과 똑같은 거. f3을 넣었는데 g3의 값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 무한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도 같은 걸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도록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1하고 2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건 그러니까 f1하고 g1이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2를 넣은 f2하고 g2도 같으면 얘네 둘은 같은 함수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으면 얼마예요, 여러분? a 플러스 b는 g1이니까 함수값 얼마? 2가 되는 거고 자, 2를 넣어볼게요. 그럼 몇 a 플러스 b? 2a 플러스 b는 5다라고 이렇게 돼주고 자, 그러면 이제 두 식을 연립해서 빼주면 여기서 여기를 그냥 빼버릴게요, 여러분.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럼 b는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a 값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식이 똑같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식은 달라도 내가 이제 x의 값을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y의 값도 이 함수 값도 똑같이 나오면 서로 같은 함수로 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수가 무엇인지 개념을 전반적으로 배웠다면 이번에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함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1대1이에요.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인 거죠. 선생님 그거 함수의 뜻이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 여러분 함수에서는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A가 둘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A가 몰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함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1대1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소개팅. 각각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은 A만 2는 C만, 3은 B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1대1로 대응하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본다면 X의 값이 서로 다르면 그거에 대한 함수 값도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보면 방금 내가 여기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치면요. F1도 A가 되고 F2도 A가 됐죠. 근데 이건 1대1이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같게 나왔죠. 그래서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값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다르게 이런 식으로 1대1로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1대1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는 함수의 뜻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대1 함수도 있지만 두 번째 1대1 대응도 있거든요. 선생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얘는 집합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1대1 함수 안에요. 1대1 대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보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함수는 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기까지 해야 거기서 이제 1대1 대응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정역하고 공역하고 이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왜냐면 x값 각각 다 다른 y값을 지녔으니까 1대1 함수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얘는 공역이 A, B, C, D잖아요. 그죠? 공역이 A, B, C, D인데 치역은 A, B, D만 되죠. 이렇게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면 1대1 함수에서 끝.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 보세요, 지금. 얘는 공역이 ABC인데 치역도 ABC죠.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된다고요? 1대1 대응까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그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대응하는 거. 우리가 그걸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거기서 플러스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면 1대1 대응까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1대1 함수, 1대1 대응 배웠죠? 이번에는 항등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등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항등식에서, 그쵸? 똑같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제 항등식을 썼잖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fx가 x가 되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x1을 넣으면 그 함수 값도 1이 나오는 거고요.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거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등함수의 식이 뭐가 있냐? y는 x라는 우리가 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얘는 그쵸? x에 넣으면 y도 1, x에 넣으면 y도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1차 함수잖아요. 요렇게 되면 0,0, 1,1, 2,2, 3,3 이런 식으로 가는 요게 바로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값하고 함수값, 이 y의 값하고 같은 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면 여러분, 몰빵. 아까 전에 소개팅 얘기했을 때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A가 너무너무 예쁜가 봐. 그래서 1번도 A가 마음에 들고 2번도 A가 마음에 들고 3번도 A가 마음에 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싹 다 몰빵되는 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X에 무슨 값을 넣든 간에 무조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2를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2가 나오고 4를 넣어도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치역은 함수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 몰빵된 형태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상수함수의 기본 꼴은 이렇게 돼요. y는 c.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는 3이다 라는 이제 우리가 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요런 거. 이런 것들이 상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1을 넣어도 3이 나오고 2를 넣어도 3이 나오고 3을 넣어도 3이 나오고 y값이 다 무조건 뭐만 나와요, 여러분?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각각 알맞게 종류에 맞춰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대1 함수는 뭐냐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1대1이라는 것만 지켜주면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기억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되죠. 그 다음에 리을도 되네요. 그럼 왜냐면 얘는 x값
각각 y값이 대응이 되는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끝났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여기까지예요. 글씨 왜 이래?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까지. 자, 그러면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공역하고 치역이 뭐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같아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자, 이 기역, 디귿, 리을에서 일단 보면 그쵸, 기역 되죠? 왜냐하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도 되네요. 근데 리을은 안 되죠. 왜냐하면 1대1은 1대1이지만 공역은 A, B, C, D고 치역은 A, B, C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까지는 못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요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X값하고 그 Y값이 똑같은 거. 그래서 누가 돼요, 여러분? 기역. 근데 여러분 1대1 함수가 됐다고 뭐 항등함수는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역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몰빵, 완전히 싹 다 몰빵 되는 거 누구 있어요? 그쵸, 니은이 있네요. 얘는 조금 몰빵이잖아요. 요런 건 안 돼요. 그냥 한 값으로 무조건 몰빵인 애들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종류를. 그래서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대1 함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차 함수는요 1대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선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직선의 모양을 가기 때문에 x값 하나당 y값 하나로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는 그쵸,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렇게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1대1 대응도 본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좀 빠진 게 있는데 공역, 그 다음에 정의역 모두 다 범위가 실수 전체로 주어질게요, 여러분. 그러면 실수 전체로 주어지면 사실 이 직선 1차 함수는 그대로 1대1 대응까지 돼요. 자, 왜냐면 그려보면, 기역을 그려보면 여러분 요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리을을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좀 미안해요. 그림이 너무 거지 같다. 어떻게 뭐 이렇게 어쨌든 자, 실수 전체라고 지금 공역의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함수값, 치역들도 실수 전체로 다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실수 전체라고 이제 범위가 나오면 그대로 얘네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를 보면 그쵸, 리을이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몰빵당하는 애기 때문에 누구예요, 여러분? 그쵸, 니은이거나 비읍이거나. 자,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함수는 함수지만 1대1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서로 다른데 y 값이 겹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를 볼 거거든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선생님 몇 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fx라는 함수가 뭐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지금 얘를 보면 이 f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직선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나오면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직선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정확히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고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여러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쯤이 2라고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봐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보라색 부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대1이면서 대응까지 붙으려면 우리가 공역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공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면 거기에 우리가 나오는 함수값도 그대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싹 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와줘야 된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장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y값 중에서는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싹 다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x란 함수가 x에 뭐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넣었을 때? x값 2를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공역이 그대로 치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최저점 그대로 가장 높은 최대점 여기 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b가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면 빼주면 얘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a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함수의 종류를 싹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f는 상수함수, g는 항등함수, h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을 구하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F0하고 G2하고 H1이 같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등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G가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등함수는 X값하고 치역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값하고 그 함수값이 같은 거. 그래서 얘가 그대로 뭐가 나올 거예요? 그쵸?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도 다 뭐라는 거죠? 2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H는 1대1 되는데 F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 몰빵이에요. 그러면 지금 F는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뭐겠구나, 이겠구나라는 거 해결. 그쵸?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항등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H는 일단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X에서 X로기 때문에 얘하고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X에서 X라는 건 정의역도 X, 공역도 X. 서로 같은 애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1일 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 2가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 이 값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성립을 한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머지는 0하고 1이 남았죠? 됐나요? 그리고 지금 얘는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2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2랑 뭐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올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1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요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 h라는 함수가. 됐어요? 자, 이제 다 구했다. 그럼 이제 얘는 무조건 상수함수였으니까 2가 되고 얘는 항등함수니까 x값 따라가서 얘가 되고 f0이 얼마였어요? 0이니까 요렇게 들어오면서 얼마?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마지막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게 사실 문제집이나 뭐 개념책에서는 굉장히 공식처럼 막 되어 있거든요. 되게 외워야 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는 방법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풀면은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그냥 이해해서 풀자. 공식처럼 절대 외우지 말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x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a, b, c, d래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단순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냥 단순히 함수면 1이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a, b, c, d. 그러니까 몇 가지, 네 가지를 다 간다는 게 아니고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는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 3도 네 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4의 세제곱으로 64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빵이죠. 그러니까 A에 몰빵될 수도 있고 B로 몰빵될 수도 있고 C로 몰빵될 수도 있고 D로 몰빵될 수 있는 몇 가지, 그렇죠. 네 가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대1 함수래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일단 아무도 선택을 안 했으니까 1번부터 출발을 한다면 1번은 일단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가능성이 생겨요? 네 가지의 가능성이 일단 생겨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함수였을 때는 뭐 겹쳐도 상관이 없었지만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2가 A는 못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 그쵸? 세 가지. 그럼 2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칩시다. 그럼 3은 이제 남은 몇 가지? 두 가지의 선택 그 조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얼마? 24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4 더하기 4 더하기 24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68이니까 더하면은 뭐 90이다라는 요렇게 뭐 답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종류, 함수의 개수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수고했어요.